저는 한채연. 사람들이 저를 YK 테크놀로지의 여제라 칭하는 것에 익숙해진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이 57층 회장실의 공기는 언제나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지요. 발 아래 깔린 최고급 양탄자부터 이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의 숫자들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일궈낸 4조 원 제국의 무게를 증명합니다. 오늘 아침 비서가 올린 보고서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지표가 완벽했습니다. 분기 매출 최고치, 해외 진출 프로젝트 최종 승인. 사람들은 제가 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도취되어 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성공의 성취는 제게 숨막히는 권태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볼 때마다 문득 이 완벽한 제국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곤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성공은 껍데기뿐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이 제국을 물려줄 단 하나의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제 딸 지은이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제게 이 견고한 탑을 무너뜨릴 폭탄을 들고 올 것입니다. 회장에게는 언제나 위험을 감지하는 경고등이 켜지기 마련이니까요. 정확하게 3번 절제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 지은이 들어섰지요. 그녀는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제국의 논리를 따르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저와 달리 부드럽고 물렀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늘만큼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냐고 물었을 때 들려온 대답은 제 예상의 경계를 가차없이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제 딸은 말했습니다. 디코드라는 소규모 IT 스타트업의 기획팀장 김서준입니다. 저희 집안과는 달리 평범한 가정 출신입니다. 스타트업? 평범한 가정? 제 턱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57층의 권위가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위는 이 제국의 방패가 되어줄 배경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제국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안 돼. 격이라는 게 있어. 우리 YK의 사위는 최소한 상위 0.1%의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 이 제국을 지키는 방식이야. 제 분노는 단순히 딸의 선택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5년 전의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 첫사랑 민준.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저에게 기술보다 사람의 가치가 우선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의 가난한 배경을 문제 삼아 우리를 갈라놓았지요. 저는 아버지를 거스르지 못했고 결국 민주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진심은 이 잔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너무나 쉽게 부서진다는 것을, 오직 돈과 배경만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지은이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기술력 대신 배경을 택했잖아요. 저는 그 선택이 어머니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서준에게서 어머니의 초기 열정을 봅니다. 그는 실력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외로움. 그 단어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 성공 뒤에 숨기고 싶었던 내면의 고독. 딸은 제가 겪은 아픔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을 잃었을 때 저는 영혼이 텅 비어버렸지요. 하지만 딸의 눈빛에는 제가 가지지 못했던 사랑을 지키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딸에게서 부정당한 것입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저는 결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김서준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디코드 기획팀장 김서준. 낡고 평범한 배경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제 딸이 저처럼 되지 않도록, 이 제국을 지키는 논리를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딸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어쩌면 저는 민준에게 해보지 못했던 마지막 확인을 이 남자에게 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남자가 정말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 깊숙한 곳,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제가 민준과 함께 YK의 전신인 작은 창고에서 코딩하며 밤을 지새울 때 입었던 옷들, 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후드티, 늘어진 트레이닝 바지, 닳고 다른 낡은 백팩.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젊은 시절의 가난하지만 순수했던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천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와 최고급 정장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낡은 옷들을 몸에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삭아서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고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YK의 여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허름하고 무능력한 노인 개발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시하고 싶을 만큼 초라하고 귀찮은 존재. 이 겉모습은 그에게 돈과 배경이 없는 나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저는 그의 회사에 침투하여 가장 가혹하고 비열한 시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험은 3단계로 구성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폭우 속에서 펼쳐질 기술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생명이 달린 노인의 신뢰와 4조 원 제국의 보고서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천만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 펼쳐질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불필요한 고가 서버칩을 고객에게 떠넘겨 부당이득을 취할지 아니면 정직함을 지킬지. 세 번째 시험은 그의 파트너십에 대한 신의에 관한 것입니다. 경쟁사의 극비 자료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그가 배신과 원칙 중 어느 쪽을 택할지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투명 인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4조 자산의 여제가 아닌 그저 길거리에 널린 무시해도 괜찮은 노인 중 하나. 그래,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인 세상. 이제부터 제가 겪는 모든 고통과 굴욕은 제 딸 지은의 행복을 위한 처절한 대가입니다. 김서준, 만약 자네가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나는 자네에게 YK의 미래와 내 딸의 손을 기꺼이 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탐욕을 드러낸다면 자네는 내 딸 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저의 시험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결국 김서준이라는 청년의 진정한 가치를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제 딸 지은이가 사랑하는 남자. 그는 제 첫사랑 민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에 저는 더욱 냉정하게 그를 평가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YK 제국을 지키고 제 딸이 저처럼 외롭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주제는
기술 윤리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YK를 처음 세울 때 민중과 함께 맹세했던,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잊혔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금요일 오후, 저는 낡은 후드티를 입은 허름한 노인 개발자로 변장하고 딥코드 사무실 1층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균형을 잃은 척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제가 메고 있던 낡은 백팩이 쏟아졌고 그 안에서 수십 개의 USB 메모리가 우르르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척하며 흩어진 USB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평생의 연구 결과가 담겨 있는데. 저는 제 고통과 두려움을 과장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귀찮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딸 지은의 연인 김서준이었습니다. 김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퀴퀴한 냄새나 초라한 겉모습은 그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일단 일어나실 수 있게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흩어진 USB를 황급히 주워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빠르고 단호했지만 결코 저를 서둘러 처리하려는 듯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물건이신 것 같으니 일단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어르신은 119가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바로 그때 박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그는 YK와의 중요 계약을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초라한 노인보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김 팀장,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올라와서 YK 최종 보고서 검토해야지. 저 노인분 당장 치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비즈니스의 냉혹한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YK와의 계약은 딥코드의 미래를 좌우할 엄청난 기회였고 그에게는 노인의 고통보다 계약의 성공이 우선이었습니다. 김서준은 잠시 박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4조 원 제국과의 계약이라는 거대한 이익이냐, 아니면 쓰러진 노인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냐. 김서준은 박 팀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 팀장님, 지금은 보고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안전과 신뢰가 먼저입니다. 저희는 생명이 위급한 분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쩌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의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생명과 신뢰가 보고서보다 먼저라는 말. 이토록 간결하고 당연한 진실을 저는 수십 년간의 성공 속에서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민중과 함께 맹세했지만 현실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지켜내지 못했던 가치였습니다. 김서준은 저의 초라한 겉모습 대신 제가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원칙을, 회사의 계약보다 인간적인 도리를 택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45년 전 민준이 비를 맞으며 했던 말과 행동이 흑백 필름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또한 가난했지만 사람을 먼저 세우는 진심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한 가치는 돈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존재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의 가치가 우선입니다.
민준의 그 말이 김서준의 입을 통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잃어버렸던 YK의 초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 저는 김서준에 대한 평가를 이어가기 위해 딥코드를 다시 찾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주제는 돈과 윤리, 즉 탐욕의 유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모든 원칙은 돈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초라하고 무지한 낡은 파트너사 대표로 가장했습니다. 저는 김서준에게 저희의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서버 관리 시스템 개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촌스럽고 비효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김 팀장, 내가 말하는 그 구름 컴퓨터 있잖아. 그거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 말이야.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고 엉뚱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의 유능한 IT 전문가라면 짜증을 내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저를 빨리 떼어놓으려 했을 것입니다. 저는 YK에서도 수많은 직원의 그런 반응을 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김서준은 짜증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가방에서 작은 카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IT 용어 풀이 카드였습니다. 어르신, 구름 컴퓨터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이 클라우드 서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 자료를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 효율성이 높고 보안성도 뛰어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만든 카드는 놀라웠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를 노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글씨와 그림으로 정성껏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골치 아픈 고객이 아닌 배려가 필요한 파트너로 대한 것입니다. 이 사소한 배려는 수많은 계약서와 보고서에만 익숙했던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배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달랐습니다. 탐욕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고 대부분의 사람은 돈 앞에서 그 품성을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시스템 개선 견적에 불필요한 고가의 하드웨어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5천만 원짜리 서버 칩이 꼭 필요하다던데 김 팀장 쪽에서 견적에 넣어주면 내가 당신에게 따로 보상을 해주겠어. 그에게는 눈 감고 승인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견적서를 부풀려 5천만 원을 더 받고 저에게서 별도의 뒷돈을 챙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비즈니스맨이라면, 특히 생존이 급한 스타트업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김서준은 요구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칩은 어르신의 시스템에 과합니다. 성능 면에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용 낭비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300만 원짜리 최적화 솔루션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낼 수 있어요. 저희는 딥코드의 윤리 강령상 고객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쓰게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칩을 견적에 넣을 수 없습니다. 5천만 원 앞에서 흔들림 없는 정직함.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지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기술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말로만 윤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의 규율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YK를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탐욕을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저 또한 민준을 잃은 후 돈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제가 잃어버린 초심과 윤리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원칙이 어디 있어? 결국 이 업계는 돈 싸움, 정보 싸움이 아니던가? 김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돈이 전부라면 저희는 이미 망했을 겁니다. 저희는 고객의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그 신뢰가 저희의 기술을 더 멀리 퍼뜨려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려 했지만 이 청년은 신뢰로 제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칙이라는 가장 단단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정직함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지만 어떤 식으로 보상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그의 가치를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낡은 지갑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읽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미소는 5천만 원짜리 서버칩보다 4조 원 제국의 권위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는 아닐까요? 저는 마지막 시험을 통해 그의 파도의 순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익 앞에서 그의 신념이 무너지는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이제 남은 시험은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시험 내부 정보의 칼날. 저는 그에게 YK와의 계약을 앞두고 가장 치명적이고 달콤한 유혹을 던질 것입니다. 그것은 경쟁사의 극비 자료라는 파트너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칼날입니다. 그가 이 칼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지 아니면 신의와 원칙을 지킬지 그 선택에 따라 제 딸의 미래 그리고 이 YK 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김서준은 이 마지막 유혹 앞에서 자신의 기술 윤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시험을 위해 제 아픈 과거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시험을 통해 김서준의 정직함과 배려는 확인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가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시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파트너십에 대한 신의에 관한 시험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모든 성공은 정보와 탐욕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험에서 그가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를 YK 본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여전히 낡은 후드티를 입은 노인 개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서준은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저를 향한 이전과 같은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봉투에는 경쟁사 K-솔루션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밀어 넣으며 저는 가장 달콤하고 비열한 유혹을 던졌습니다. 김 팀장, 내가 K솔루션이랑도 친분이 좀 있어서 말이야. YK와 계약하기 전에 이 자료 한번 봐요. 이 안에는 YK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약점이 다 들어있지. 김서준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그는 곧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걸 알면 계약금을 10배로 요구할 수 있을 거야. YK가 얼마나 급한지, 어떤 기술적 결함을 숨기고 있는지 알게 될 테니까.
비즈니스에서는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지. 자네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걸 꼭 확인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배의 계약금. 스타트업에게는 생존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유혹 앞에서 정직함을 내려놓고 생존을 택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김서준은 서류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는 이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문했습니다. 왜 못 보나? 자네 회사 생존이 걸린 일일 수도 있어. YK 같은 거대 기업은 언제든 자네 회사를 내칠 수 있다네. 이런 정보는 무기가 되는 거야. 김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강한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계약에 앞서 신의를 지킵니다. 설령 YK의 약점이 있더라도 저는 저희 디코드의 실력과 정직함으로 평가받겠습니다. YK는 저희의 잠재적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파트너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파트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닌 신이다. 이 말이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 돈과 권력이 가장 큰 방패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돈의 유혹 앞에서 신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민준의 정신이었고, 제가 YK를 처음 세울 때 꿈꿨던 이상적인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제가 쌓아 올린 YK 테크놀로지 빌딩의 첨탑이 보였습니다. 4조 원의 자산. 그 모든 돈과 권력이 이 청년의 단 한마디의 신의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원칙이 어디 있어? 저는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돈이 전부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신뢰 위에서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대답은 저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제가 잃어버린 진정한 가치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저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윤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칙이라는 가장 단단한 무기를 가진 제가 잃어버린 YK의 초심 그 자체였습니다. 김서준은 저에게 디코드 기획팀장 김서준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YK와 파트너가 되든 안 되든 언제든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그의 진심은 저의 차가웠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의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도리, 두 번째는 금전적 정직함, 세 번째는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 그는 이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돈과 배경은 이 청년이 가진 윤리와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낡은 후드티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지만 제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45년의 후회와 고독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YK 회장실로 돌아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내일 오전 10시 딥코드의 김서준 팀장을 정식으로 불러주게. 그리고 딥코드와의 파트너 계약 최종 승인 서류를 준비해. 지점장에게는 내가 직접 할 이야기가 있어.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김서준은 제 딸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YK 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보석이었습니다. 이제 사조 자산 제국의 여제로서 저는 이 진정한 보석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의 딸을 반대했던 지점장과 내부의 탐욕스러운 세력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YK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3번의 시험을 마친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YK의 여제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후드티도 구부정한 자세도 모두 사라지고 최고급 네이비 여성 정장을 입은 채 YK 본사 1층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 공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보고 일순간 숨을 멈추었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로비를 가로질러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제 옆에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계십니까? 젊은 여직원이 황급히 일어나 더듬거렸습니다. 네, 계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한채연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제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로비 전체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지점의 최대 고객이자 국내 IT 업계의 정점에 있는 제 이름은 그 자체로 권력이자 명령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지점장실 문이 열리고 박 팀장이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처음 김서준을 찾아갔을 때 보았던 김서준을 다그치며 YK 보고서를 외쳤던 인물이었지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땀이 흥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저를 소회의실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됐습니다. 박 팀장, 당신과는 나중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딥코드의 김서준 팀장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딥코드와의 파트너 계약 최종 승인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박 팀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작은 스타트업의 직원을 이 자리에서 부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김서준이요? 회장님, 그 작은 스타트업 직원을요? 지금 3조 규모의 메인 프로젝트 파트너가 곧 오는데요. 저는 박 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나는 것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작은 스타트업? 나는 그들의 기술 윤리와 진심을 높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은 3조 그 이상이야. 당장 김 팀장을 모셔와. 그리고 소회의실로 안내하십시오. 김서준이 창구에서 일어나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어렴풋이 노인 개발자의 눈빛을 떠올린 것일까요? 저는 그의 당황한 시선을 뒤로하고 소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소회의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박 팀장에게 가장 냉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팀장, 어제 김서준 팀장에게 넘기려 했던 K솔루션 극비 자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이용해 YK 프로젝트의 약점을 파악하고 5천만 원 상당의 고가서버 칩을 김서준에게 부당하게 판매하려 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팀장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초라하게 여겼던 노인 개발자가 사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단순한 파트너 간의 정보 교환. 김 팀장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더듬는 말을 더는 들을 수 없었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노인의 겉모습을 보고 돈 없고 무지한 고객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넘어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김서준 팀장은 당신이 넘기려 했던 5천만 원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YK 내부 감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박 팀장이 김서준에게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실뿐만 아니라 그간 저질렀던 수많은 윤리 위반 및 부당 지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YK의 기술 윤리 강령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이 초라하게 여겼던 D- 코드의 김서준 팀장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돈과 배경이라는 껍데기만 쫓으며 이 제국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봉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애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YK는 탐욕이 아닌 신뢰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당신의 자리는 더 이상 이 제국에 없습니다. 저는 소회의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박 팀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해 있었지요. 로비 중앙에는 김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노인 개발자임을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옳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저는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저와 김서준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딥코드의 김서준 팀장은 YK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오늘부로 딥코드와의 파트너 계약을 최종 승인합니다. 그리고 YK 테크놀로지는 오늘부로 기술윤리, 강령을 모든 계약과 인사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저는 박 팀장을 정리한 후 가장 중요한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서준과의 정식 상견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노인 개발자의 모습으로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YK의 여제로서 제 딸의 연인을 진심으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의 최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딸 지은은 무척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김서준을 반대했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이 자리가 여전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김서준 역시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지은의 손을 잡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제 시선이 김서준에게 닿는 순간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제 얼굴에서 며칠간 그를 시험했던 노인 개발자의 흔적을 읽었을 것입니다. 앉으세요.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그를 압도하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과 김서준이 테이블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서준은 혼란과 당황, 그리고 미묘한 배신감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죠, 김 팀장? 아니, 서준 씨. 김서준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회장님, 그 노인 개발자가 어머니셨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로 낡고 손때 묻은 카드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김서준이 저에게 만들어 주었던 IT 용어 풀이 카드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받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과 배경이 제 자신과 제 딸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특히 제 첫사랑 민준을 잃은 후에는 더욱 그랬지요. 저는 가난한 진심은 이 잔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너무나 쉽게 부서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평범한 배경을 보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서 3번의 시험을 통과하며 저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쓰러진 노인에게서 생명과 신뢰를 보았고 5천만 원의 이익보다 고객의 정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10배의 계약금 앞에서 파트너십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준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김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90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YK의 여제가 한 평범한 스타트업 팀장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당신의 배경을 무시했던 것, 모든 것이 제 오만하고 어리석은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했지만 오히려 당신에게서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김서준은 당황하여 황급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 딸 지은은 감격과 충격으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저의 후회를 용서받는 순간이자 제 딸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김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고 저의 진심을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김서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45년 전 민준에게 해주지 못했던 위로와 인정이 김서준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 포옹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고독과 후회를 끝내는 화해였습니다. 저는 김서준을 놓아주고 제 딸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생 제가 보지 못했던 가장 깊은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내가 먼저 이 진정한 보석을 알아봐 주어서, 내 행복을 지켜줄 사람을 찾아와 주어서. 지은이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저의 모든 권위와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나란히 앉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그리고 김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제 사위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YK의 기술 윤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은 돈으로 움직이는 이 제국에 사람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김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 지은은 행복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저의 마음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끝났고 이제 따뜻한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견례는 눈물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선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김서준의 손을 잡고 제 딸 지은의 손을 잡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45년간 쌓아 올린 이 모든 재산과 권위가 이 순간의 진심과 신뢰보다 값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서준은 제 사위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YK의 단순한 사위가 아닌 YK의 기술 윤리를 이끌어갈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서준 씨, 당신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이 제국에
사람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YK의 미래를 맡깁니다. 저의 딸과 함께 윤리를 최고의 무기로 삼는 새로운 YK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이 제 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가치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힘은 피와 가문이 아니라 신뢰와 정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딸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제가 젊은 시절 민준을 사랑했을 때 느꼈던 순수한 행복과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제 딸은 저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처럼 외로운 여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 곁에는 그녀의 행복과 가치를 지켜줄 가장 단단한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김서준과 지은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김서준은 지은의 손등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기술윤리라는 공동의 비전을 가진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딥코드와의 파트너 계약 최종 승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딥코드는 YK의 핵심적인 협력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정직함과 혁신은 YK의 방대한 자본과 결합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사조제국은 이제 돈이 아닌 윤리를 기반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YK 테크놀로지 전 직원 앞에서 공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박 팀장의 윤리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그를 즉각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 앞에서 새로운 기술 윤리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YK 테크놀로지는 오늘부로 기술 윤리 강령을 모든 계약과 인사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돈과 배경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심과 실력 그리고 신뢰만이 YK의 가치입니다. 저의 옆에는 김서준과 지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김서준을 새로운 기술 혁신 및 윤리 담당 최고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내부의 탐욕적인 세력들에게는 충격이었지만 젊고 진정성 있는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과거의 상징을 태웠습니다. 제가 노인 개발자로 변장할 때 입었던 낡은 후드티를 말입니다. 그 옷은 저의 후회와 고독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45년 전 저는 가난한 진심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딸과 사위가 그 진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는 YK 제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물려줄 것입니다. 이 제국은 더 이상 제 개인의 소유가 아닌 기술윤리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이의 것입니다. 김서준과 지은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닌 기술과 윤리라는 두 가치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함 대신 진정성과 겸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안심하고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제 딸은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며 제가 겪었던 외로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사위는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초심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제 낡은 회중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과거 민준과의 추억이 담긴 시계였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에게 가르쳐 주려 했던 사람의 가치는 그의 후계자 김서준을 통해 마침내 이 거대한 제국에 뿌리내렸습니다. 민준아, 이제야 알겠다.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내가 사랑을 잃었지만 우리 지은이만큼은 행복할 거야.
세 사람은 이제 새로운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과 윤리로 맺어진 가문입니다. 저는 YK의 여제로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수많은 계약서의 숫자가 아닌 이 두 젊은이의 행복과 신뢰를 지켜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까? 진정한 보석은 배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YK의 새로운 윤리적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57층 회장실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금속 명패는 제 사위 김서준이 새로 제작하여 선물한 기술 윤리 강령입니다. 이 명패는 수천 장의 계약서보다 수조 원의 자산보다 훨씬 귀한 제 인생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노인 개발자로 변장하여 치렀던 3번의 시험은 저를 포함한 이 제국 전체를 근본부터 변화시켰습니다. 박 팀장 같은 탐욕과 부정이 사라지고 YK에는 윤리적 혁신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위 김서준은 이제 기술 혁신 및 윤리 담당 최고 책임자로서 YK의 새로운 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뛰어난 개발자를 넘어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회의는 언제나 고객의 이익과 기술의 투명성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딥코드와의 협력을 통해 윤리적 AI 모델을 개발하며 YK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 YK가 돈이 되는 기술을 쫓았다면 지금의 YK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쫓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YK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뿐만이 아니라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곳에서 일하기를 원했으니까요. 제 딸 지은은 이제 김서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닌 YK의 쌍두마차입니다. 그들의 비전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YK 본사에 창업 초심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민중과 함께 사용했던 낡은 구형 컴퓨터와 유니티 엔진 로고 티셔츠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은과 함께 그곳을 찾아 과거를 회상하곤 합니다. 그 낡은 유물들은 저에게 가난했던 시절의 정직함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교훈을 줍니다. 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매일 아침 고급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옥상 정원을 거닐며 손수 물을 주곤 합니다. 이 작은 평화가 제가 평생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저에게 성공을 주었지만 평안은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준은 저에게 그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지켜내는 윤리라는 원칙이 결국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서준과 지은에게 이 제국을 물려주면서 제가 이루지 못한 사랑과 원칙이 지배하는 제국의 완성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 저는 공식적으로 김서준과 지은에게 YK의 상징인 회장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 열쇠는 단순히 재산의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윤리의 상징입니다. 이 열쇠는 YK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사람의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신뢰가 이 제국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그들은 경건한 표정으로 열쇠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두 젊은이가 이끌어갈 YK는 제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위대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서재로 돌아와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첫사랑 민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이제야 후회하지 않아. 내가 너를 잃고 얻은 이 모든 권력과 돈이 너의 정신을 가진 서준이를 만나게 해주었으니까. 내가 가르쳐준 진심이 마침내 이 거대한 제국에 뿌리 내렸어. 저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후회를 완전히 놓아주었습니다. 제가 민준에게 해주지 못한 마지막 약속을 김서준이 지켜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김서준과 지은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함 대신 진정성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객들 사이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고 제 사위는 가장 든든한 배우자였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사랑을 지킨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업적 중에서 이 결혼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계약이었습니다. 이제 YK 제국은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제 딸과 사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새로운 가문의 여제로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할 것입니다. 진정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신뢰라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저의 시험은 끝났지만 윤리적 혁신을 향한 YK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신뢰입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이 저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